민음의 시 이소 시집의 그 캣콜링 동거. 이 캣콜링이 뭐예요? 노상 성희롱이요. 아, 그래요? 남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거리 지나가면서 여자 지나가면 이렇게 희롱하잖아요. 장난 걸고 그런 거. 예. 휘바람으로 이렇게 휙 희롱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옛날에 그 휘바람으로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것은 여자들도 좋아했는데 요즘에서는 거의 성희롱이 됐네요. 여자들 안 좋아했어요. 아니요. 옛날에는 그것으로 갖고 서로가 가까이 소통을 안 하고 멀리서 떨어져서 그러면서 서로가 교감하듯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건 이제 성희롱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사회가 됐죠. 동거, 이소호. 내가 태어났는데 어쩌다 너도 태어났다. 하나에서 둘, 우리는 비좁은 유모차에 구겨 앉는다. 우리는 같은 교복을, 남자를, 방을 쓴다. 금방 쭉 읽어보면서 저는 그 두 가지 끝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시를 쭉 읽어보는데. 첫 번째는 동생하고 언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쌍둥이라고 이제 보통 생각이 이렇게 쭉 들 수가 있는데, 네. 뒤에 가면서 보니까 반이 하나에서 둘 하고 비좁다 하고 머리 끝까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주고 재운다. 여기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밤과 낮에서 예. 언니가 밤이고 예. 동생이 낮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활동을 하잖아요. 예. 밥도 먹고 뭐 어디도 가고 일도 하고 이렇게 생계를 위한 활동도 하고 소득도 벌고 예. 그래서 너와 내가 사는데 이거는 그냥 필요 조건이야. 예. 그래서 먹어야 해. 안 먹으면 죽으니까 내가 그래서 식칼도 들고 칼질도 하고 낮에 내 생각도 다 자르고 공상이라든가 상상의 세계를 싹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내가 사는데 필요한,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들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꾸역꾸역 먹는 거죠. 부교감 신경은 죽어가지고 있다가 밤이 되면서 이제 그 낮에 있었던 일들은 다 수면 아래로 이불 아래 잠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꿈속이라든가 무의식이라든가 그런 건 다시 쭉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 거죠. 내가 태어났는데 어쩌다 너도 태어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동시에 태어났는데 하나에서 둘, 우리는 비좁은 유모차에 구겨 앉는다. 그래서 항상 양쪽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양쪽에서 같이 유모차 안에서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이죠. 같이 커가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같은 교복을, 같은 남자를, 같은 방을 또 쓰고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같은 방이라는 건 우리는 같은 몸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남자라는 것은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똑같이 하나의 연색처를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같은 남자라는 건. 예, 그러면서 같은 교복을 입었다는 건 똑같은 색깔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흑과 백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컬러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교복이. 그렇죠. 두 가지 보통 컬러로 돼 있잖아요. 언니, 의사 선생님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래. 그러니까 언니, 나 이제 너라고 부를래. 사랑하니까. 너라고 부를래. 언니, 의사 선생님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래 하는 말은 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한 의학적인 말을 하고 싶어서 의사 선생님이란 말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정말 자율신경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니, 나 이제 너라고 부를래. 편안하게 네가 언니 아니고 내가 먹여 살려줄게 이제. 나 이제 너라고 부를래. 사랑하니까 너라고 부를래. 서로가 이제 사랑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실 너 같은 건 언니도 아니지. 동생은 식칼로 사과를 깎으며 말한다는 것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칼질을 하듯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과를 깎듯이. 그래서 동생은 식칼로 사과를 깎으면서 말한다. 마지막 사과니까 남기면 죽어. 동생은 나를 향해 식칼을 들고 사과를 깎는다. 바득바득 사과를 먹는다. 이게 교감신경이 살아서 움직이는 마지막이다 그 말이에요. 바득바득 사과를 먹는다 이 말이. 식칼을 들고. 그리고 나 잠에 들어갈 거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예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죠. 나는 동생의 팔목을 대신 그어준다. 너는 꿈속으로 들어가 하면서 자살하듯이 손목을 그어주는 거야. 낮의 생활을 청산해 하면서. 넌 뱃속에 있을 때 무덤처럼 잠만 잤대.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살아나면서부터서 무덤처럼 잠만 자잖아요. 교감신경은. 한 번 더 동생의 팔목을 확 그어가지고 더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감신경은 더 깊이 이제 빠져들어가겠죠. 부교감신경이 살아나면서부터.
자장. 동생을 재워주는 거잖아요. 교감신경을. 넌 잘 때가 제일 예뻐. 낮에 활동한다고 애썼어. 너 이제 좀 쉬어라. 동생을 뒤집어 놓고 재운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주고 재운다. 아주 깊게 재워버렸단 말 아니에요. 예. 교감신경은 완전히 수면 속으로 쏙 빠져들어가고 부교감신경에 있었던 꿈과 상상의 날에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비좁다 반이 자꾸 조여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더 깊게. 비좁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 중에서 이제 무의식이 더 커져간다. 의식을 더 꽉 압도하고 저기 수면 아래로 재웠다. 이런 말이죠. 예, 그 속에다 꾸겨 넣는다는 거지. 비좁게. 자꾸 거기다 꾸겨 넣고 무의식과 꿈의 활동만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에서 둘 하고 계속 늘어나는 것이지. 그쪽은.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다. 의식과 무의식의 이야기. 예,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또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그거 맞아요. 아, 그래요? 예. 내가 태어났는데 어쩌다 너도 태어났다. 하나에서 둘, 우리는 비좁은 유모차에 구겨 앉는다. 언어란 건 하나로 갖고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남이 있으면은 그 남에 반대되는 개념, 여가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예, 그게 데리다가 말하는 빛과 그림자 이런 식으로. 차형이고 대칭각이잖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언어가 구성됐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같이 있는 거야, 이것도. 항상. 그래서 우리는 같은 교복을, 같은 남자를 같은 방을 쓰고, 같은 방을 쓰잖아요. 한 언어 안에서 같은 그것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이. 언니, 의사선생님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래.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라는 것은 어떤 병을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병을. 그러면은, 이 의사선생님이라는 것은 시인이지않아요. 그 병을 고치고 언어를 고쳐주는 사람. 언어를 바꿔주는 사람. 그러니까 언니 나 이제 너라고 부를래. 사랑하니까 너라고 부를래. 사실 너 같은 건 언니도 아니지. 왜? 네가 있어야지 나도 있고 나가 있어야지 네가 있으니까. 동생은 식칼로 사과를 깎으며 말한다. 사과를 깎으며 말한다가 사과는 맛 좋게 먹을 음식이잖아요. 맛 좋은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과를 거칠거칠이 먹는 것이 아니고 식칼로 이렇게 정제를 하듯이 깎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언어를 정제하듯이. 그래서 사과라는 것 자체는 언어고, 식칼이라는 것은 시인이 그 식칼로 이렇게 손질하듯이 정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언어의 요리사. 동생은 식칼로 사과를 깎으면서 말한다. 마지막 사과니까 남기면 죽어. 동생은 나를 향해 식칼을 들고 사과를 깎는다. 바득바득 사과를 먹는다. 사과를 깨끗이 깎아갖고 정제를 해서, 언어를 정제를 해서 바득바득 먹게 되잖아요. 우리 독자라든가. 여기서 느낌은 어떤 사건과 이런 서사적인 이야기들이 마치 동생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 이제 그 다음 연에서는 이제 그 무의식의 세계처럼 이렇게 공상과 환상과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또 연 같아요. 그 다음 연은. 그래서 나는 동생의 팔목을 대신 그어준다는 것이 언어가 이제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정제가 되고 나면 하나 죽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보내고 넌 뱃속에 있을 때 무덤처럼 잠만 자고 있는 언어가 더 좋아. 이제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잠만 잤대. 한 번 더 동생의 팔목을 끄어서 완전 수면 아래로 떨어뜨려 버린 거죠. 그 언어는. 나중에 쓸 거잖아. 장롱 속에 처박아 놨다가 지금은 안 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무드의 연을 말하고 그 앞에 연에서는 어떤 서사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연을 말하고 또 그런 느낌도 들어요. 시에서는. 분위기가. 그래서 자장 넌 잘 때가 제일 예뻐. 잠을 재워놓고 있다가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쓰겠죠. 이것은. 동생을 뒤집어 놓고 재운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주고 재운다. 비좁다 밤이. 그 무의식의 세계. 장롱 속에 놓는 언어의 세계가 비좁다. 하나에서 둘 하고 계속 시인이 저장해놓은 시의 저장 창고같이 무의식 속에다 넣어놓은 것이지, 이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굴하는 것은, 시인이란 것은 언어와 항상 동굴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략적으로 보면은 동굴하는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말할 거고,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언어와의 동굴을 말하는 것이고 해서 이렇게 그 둘, 셋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다양성 있게끔 해석되는 시가 참 괜찮은 시예요. 시 한편에서 어떤 서사와 무드의 관계를 말한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라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해설은 하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해설 방법만이 다는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확장돼서 볼 수가 있으니까 독자들이 더 해석을 하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더 넓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저희가 이 시를 볼 때
그냥 즉석에서 보잖아요. 어떤 준비 없이 그냥 대화로. 그치만은 이거를 기록을 한번 또 해보고 싶다. 그런 거고, 따로 준비 없이 그냥 즉석에서 대화를 나눈 거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이게 막 어떤 정성돼 있거나 아니면 어떤 방송적인 그런 거를 기대하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실망. 왜냐면 서로 대화가 이렇게 겹쳐지거나 막 끼어드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그냥 괴념치 마시고 들을 수 있는 부분 골라서 들으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또 표현을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시를 이게 너무 복잡하게 보면 안 돼요. 그냥 여기 읽으면서 느끼면서 바로 그냥 거 보고 또 넘어가고 보고 넘어가고 하는 것이 좋거든요. 이걸 막 분석을 해서 공부하듯이 배우면 이 머리 아픈 거야, 이게 전부 다. 근데 머리는 아프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분석이 필요해요. 분석하지 않으면 시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가 와닿지 않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는 거죠. 땡기긴 하지만 그거를 더 대상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대화나 담론 같은 게 필요한 것이고요. 너무 자세하게 입에서 기대를 갖고 보시면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가볍게 이런 부분이 보이는구나 그러면은 그것으로 갖고 다른 걸 더 확장해서 들여다보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 더 오타쿠적으로 되는 매니아적으로 취급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가 뭔 말을 한 거야. 그거에 대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시 그냥 한 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그런 거는 없어요. 편안하게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한 편은 한 편을 가지고 우리가 접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시인들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 그 어떤 재밌는 시, 좀 편안하고 그런 시를 골라보려고 하더라도 참 내 취향이 아닌가 잘 안 골라지더라고 저는요. 서사나 기타 그 이미지가 좀 잘 정제된 시들을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 시를 보시는 구독자들하고 이게 코드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옛날 분들은 옛날 시들 그 감성적인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시 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중후하고 무게감 있는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시집이 나와갖고 있는 사람들, 기존 시인 같으면 그 다음에 새로 등단한 사람들은 신춘문예나 뭐 이런 쪽으로서 좀 돼갖고 있는 사람들 그걸 기준으로 지금 우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왜 계속 그 신춘문예만 잡아갖고 하냐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지만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건 그냥 같이 들을 분은 편하게 와서 듣고 신앙송 아주 잘해준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좋고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신앙송이 위주가 아니고 시 한 편을 같이 해설하면서 이렇게 같이 즐기자는 거기 때문에 그 대화 내용이 좀 길잖아요. 길어지잖아. 사실은 이것도 너무 길어요. 한 7분 이내로 끝나야 돼. 그런데 이제 자꾸 질문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져 갖고 15분, 20분까지 가버리더만 이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갈수록 더 좀 더 간략하게 그냥 더 짧게 해가는 방향으로 해보게요. 예.